자, 세 번째 토론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노총의 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철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이성철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발제문하고 상관없이 또 아주 본질적인 내용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김재식 부위원장님이 현장의 사례를 발표한 걸 중심으로 해서 발제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줌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많이 바뀌지 않았고 참 찹찹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제도, 공무원 제도가 말한 대로 시간 선택권만 부여된다고 해도 그래도 좀 나은데, 이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아니라 시간 강요제 공무원이 돼서 현장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식 부위원장님이 그 사례를 조사한 거 보면 뭐 20시간, 35시간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이건 시간 선택제가 아니라 시간 강요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에서도 시간 선택은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합의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아직도 임용권자가 지적을 하면 그 강요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20시간 35시간 근무하다가도 20시간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생계를 포함한 모든 직업의 안정성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근로기준법에서는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만약에 근로시간 관련해서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냥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석하신 두 분의 그 인사처나 행안부 담당하신 분들도 좀 최소한의 우리 사회의 미니멈 기준인 근로기준법 수준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 현재 공무원 제도가 전일제 공무원 제도를 기준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제 공무원은 시간을 뭐 임용권자가 따로 부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40시간 근무하니까 근무지만 지정해주고 업무만 지정해주면 되는 거지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먼저인데, 이거는 전일제 공무원의 기준에 봐서 이거는 그동안 없었던 기준이니까 지금 이거를 못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도 그겁니다. 실패한 제도에서 성공한 제도로의 전환. 뭐냐. 지금 시간선택제 제도가 2013년 도입되고 나서 지금 계속 2018년에 4,007명이었던 아까 진정순 교수님 통계 자료에도 보면, 발제문의 통계 자료 보면 2018년 4,007명이었던 공무원이 3,658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정년퇴직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안 좋으니까 계속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가 망가지기를, 실패하기를 왜 바라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지금 발제문 만들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해식 의원이 작년에 행안부를 통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 담당자들의 의견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구했던 게 주 40시간까지 확대라는 거예요. 인사권자도 원하고 시간선택제도 공무원도 원하는 40시간을 왜? 사실상, 그리고 제가 이제 발제문에서 제안을 했는데 2013년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생길 때는 임용권자에게 5시간의 근무시간 조정권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시간이었지만 5시간 정도는 임용권자가 더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시를 했거든요. 임용령에.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가장 인사갑질 그 근본적인 원인은 35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면 없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법을 만들 때 임용령 2013년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법에 들어가 있었던 임용권자의 근무시간 조정권 제도, 5시간 범위 내에서는 임용권자가 조정할 수 있게만 하면,
그 현장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발령받아서 부서 가면 시간 선택제 공무원 최대 3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나는 40시간짜리 공무원 부서장 입장에서 받고 싶은데 35시간 공무원이 왔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35시간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40시간을 원하지 하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럼 현장의 목소리하고 진짜 당사자인 공무원, 임용권자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아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본질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하면 더 이상 이제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에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 관련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저는 시달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는 어떤 실패한 제도에서 성공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들어가 있었던 5시간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를 임용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게 해결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인사갑질 또 근무시간 강요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직전에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이런 황당한,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저는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이거는 형사적인 절차를 안 밟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일부 주장하지만 이미 1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로 남녀고용평등법도 공무원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보면 육아휴직 관련해서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이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35시간 근무하던 사람을 육아휴직 들어가기 바로 전날 20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가 삭감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근무 경력이 줄어들고, 이런 인사갑질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현장에서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참석하신 두 분께서 제도를 좀 성공적인 제도로 좀 만들기 위해서 좀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던 제도를 좀 한번 부활해서 근무시간 조정권 제도를 좀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이런 사회적인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만큼은 우리 사회의 미니멈만큼은 공무원한테 적용될 수 있게끔 좀 이런 시간 선택권 관련해서도 본인의 협의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하거나 이런 제도를 좀 한번 좀 우리 사회 기준에 맞게끔 좀 제도 전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발제문 관련해서는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시간 강요제 공무원이 아니라 진정한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용권자 사용자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당사자인 공무원도 원하고 있고, 근무시간 조정권 제도 부활을 통해서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시간 선택권이 말 그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주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최소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변경하는 것, 특히 임의적으로 자주 변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강조하시는 것의 그 주된 핵심은 40시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임용령에 있었던 그 인사권자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거를 다시 살리자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시달릴 없다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그 네 번째로 우리 그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기획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장우현